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마음에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니. 아프고 나니까 아이고 부처님 하나님 요번에 그냥 이 병만 낚아주면 열심히 봉사활동 하겠다고 저도 왼쪽 손목이 마비가 다 돼가지고 이게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2월 1일 날 새벽에. 근데 이렇게 낚아주고 나니까 또 봉사활동 안 하네. 똥 놓으러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달라 요 사람들은. 어쨌든 보왕산매론에 첫마디 정말 좋은 법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정말로 그러세요? 병만 걸려봐 그냥 그때 그 개돈 떠먹은 그냥 그거 잡아 족쳐서 그냥 가지고 고발을 해버릴까 그러지 뭐. 그때 내가 같이 커피만 한 잔 안 했더라면 이렇게 속임수에 안 넘어갔을 것을 여러분들 후회 절통하죠. 저도 손목이 툭 떨어져서 마비가 되는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우리 주영문 중에 보면 말이죠, 야산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여기도 법통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뵙지도 못했고 야산 선생님 분 중에 아산 선생님 분 중에서 저는 그냥 어깨너머로 흘낏 본 거예요. 외우려고는 힘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대산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법통이 계신데 제가 옛날에 동가식 서가숙 한의학계 보헤미안처럼 떠들고 다닐 적에 아산 선생님 분 중에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 마침 그 면이 또 아산면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에 무슨 절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요? 네,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하면 여러분들은 있나요? 해주세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네, 선운사 앞마당 선운사 앞에 있는 아산면 3인리라고 하는데 마을에 관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저한테 대중강좌를 드린 보살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막 선전을 너무너무 많이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봉사활동 가면 한 50분에서 한 60분 오시는데 저는 이제 저 멀리 태국에서 원격 인터넷 화상으로 이제 진료를 해드립니다. 옆에서 이제 한의사들, 중국에서는 중의사들, 뉴질랜드에서는 뉴질랜드 한의사, 오늘 이 자리도 저 미국에서 오신 한의사 선생님이 공부하러 오셨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 사암치법을 공부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대중수강생들이 그때 오셔가지고 이 저 15인승 이스타나 그 버스를 몰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선전을 해가지고 110분이나 오시겠어요. 기분이 얼마나 찢어지게 좋겠습니까? 일단 문을 열으면 공짜든 돈을 받든 많이 오셔야 되죠. 저는 신나서 밥도 잊어먹고 물도 먹는 도 잊어먹고 신나게 보고 그날따라 귀가 들리는 분, 다리가 올라가는 분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날 고생 정말 많이 하는 28차 학생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죄송하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본래 천성은 착한데 학생만 보면 쥐잡아 놓듯이 잡아놓거든요. 별명이 독사, 살모사, 여우,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아주 학생들 그냥 쥐잡아 놓듯이 잡아놔요. 그냥 며칠 전에도 두 사람 내쫓겼어요. 진료부 하나 잘못 썼다고 두 사람 잘라버렸죠 확실히.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너무나도 학생들을 제가 많이 고생을 시켜서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도망갈 생각으로 고생을 시켰는데 이 학생들 졸업식 날이에요. 그날이 또 마침 제가 경기도 저 양평군의 강화면의 왕창리에서 왕창리라냐 왕창 오실 줄 알았더니 한 40-50분밖에 안 오셨더라고요. 충청북도 단양군의 대강면의 장림리를 거쳐서 저 경상북도 울진군의 그 덕구온천이니까 덕구일이 마을회관을 빌려서 강원도 삼척시 원더급의 산양 1리를 거쳐서 울진군의 평해를 거쳐가지고 내려간 선운사였습니다. 이거 어젯밤 매우느라 혼났네. 선운사 앞마당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와 같이 즐거운 일이 연달아 겹쳤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원고 다 끝내자 그냥 불교 텔레비전 원고 MBC 원고 다 끝내자 그냥. 그래서 제가 태국에 있는 모처의 지하에 있는 사실은
냉장고나 똑같아. 너무너무 추워요. 막 들어가니까 에어컨이.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좀 더웠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타자를 치면서 제가 원고를 작성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제가 자니까 옆에서 좀 잘해준다고 선풍기를 틀어줬어요. 여러분들, 피부가 열린 상태에서 선풍기 틀지 마세요. 문 닫아놓고 선풍기 틀어놓으면 여러분들 나무구토 있습니다. 문 닫아놓고 선풍기 틀지 말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문 열어놓고 트느냐. 여러분들, 에어컨이 꽉 막힌 데에서 트는데 한쪽에 선풍기 봉로도 모르고 저는 깜빡 잤네요. 딱 일어나니까 유명금들. 여러분, 그것을 방송사에서 나와가지고 제 거를 다 촬영한 게 있어요. 지금 공개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온몸에 뜸을 뜨고 침을 놓고 그냥 오만 발광을 부려도 20-30% 안 났던데요. 그 이상은 안 나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도 여기 증거들 다 있는 거. 그런데 제가 차분하게 생각을 다시 먹었어요. 며칠 전에 어떤 환자분도 그런 말씀 하시더구만. 분해 죽겠지만, 약을 먹고 부작용이 나서 분해 죽겠지만, 에이, 팔자라고 생각하고 잊어먹자 하면서 좀 덜 나고 덜 아프고 그러더래요. 지금도 전국에, 전 세계에서 마비가 된 병처럼 슬픈 게 없어요. 차라리 아프든지 간지러우면 감각이 없죠. 일단은 이 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들려지질 않아요. 한의사가 한국에서 하나 오고 촬영팀에 와서 다 촬영을 해도, 정말 저는 아예 솔직하게 보여주자. 이번에 만약에 낫는다면은 정말 봉사활동으로 내 끝내주겠다 했는데, 나서니까 또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갖고 첫 번째 원망한 게 대중수강생들 왜 이렇게 많이 불러오셔가지고 저를 피곤하게 만들었느냐. 두 번째는 그때가 설 전후인데, 그 아래층에 있는, 그게 이제 태국에 있는 S자로 시작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콘도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방콕의 강가에 있는 그 방에서 제가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일어나기도 막 힘들고 비척비척 하는데, 어떻게 한숨 자야 되는데 잠은 안 오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영양복충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 한식당에다가. 그래서 좀 배달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따라 태국 애들이 일찍 들어갔대요. 그래, 할 수 없이 그거를 가지러 내려가서 만둣국하고 떡국 시키면서, 내가 조금 있으면 한국 가서 텔레비전 나올 사람이니까 별 미친놈 답은 꼭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맥주나 한잔 달라고 그래. 빈속에 맥주들 드지 마세요. 빈속에 국차를 냉맥주를 한 잔 먹었는데 아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친 김에 떡본 김에 재산 보낸다. 한 잔을 더 먹었어요. 근데 그때 배가 좀 싸르르하고 기분이 좀 이상한데도 워낙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떴습니다. 그러고 내려간 PC방에서 새벽 4시인가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마비가 되었는데, 두 번째 원망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S 무슨 콘도에서 있었던 기억식당. 그 집에다가, 아니 좀 배달 좀 해주지, 나 12시간 일했는데 왜 배달도 안 해주고 그래. 사람이 잘못되려니까 원망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한 달 내내 그 생각을 하는 거냐. 괘씸한 생각에다가 그냥. 그래서 아니 웬 대중 보살님들을 원망을 하고, 웬 식당한테 원망을 하고, 그날따라 제가 밥을 또 안 먹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쌀이 떨어진 거예요.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쌀 보고 원망을 해요. 쌀 보고. 여러분, 옛날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제가 강의할 내용이 뭐더라? 중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니냐. 병이 걸리면 어떡하라고 그랬지? 우선 좋아하는 것을 끊어보고, 그러면 일단 곡차는 끊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환경, 자기가 병 걸리는 환경으로부터 도망가야죠. 그래서 제가 바닷가로 도망가니까 한 5% 좋아지더라고요. 그러고 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들여다보는 정심주, 마음을 통째에다 정하고 하는 정심주라고 하는 수행법으로 제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건 선가에서 수천 년 내려오는 우리들의 수행법이에요. 여러분, 자,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코하고 배꼽을 일직선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제 수행도 해봐야죠. 코하고 배꼽을 일직선으로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든지, 우리나라 선가에서는 반수반개라, 반은 뜨고 반은 감으니까 어떻게 반쯤 뜨면 반은 깜깜하고 반은 환하니까 나는 어떤 존재냐? 깜깜한 존재도 아니고 환한 존재도 아니잖아요. 어둠도 아니고 밝음도 아니잖아요.
그래 눈을 보니까 앞에 사람이 이렇게 색깔이 보이네, 빨간 게 보이네, 노란 게 보이네, 까만 게 보이네. 아, 그럼 나는 까맣지도 않고 빨갛지도 않고 파랗지도 않으니까 다 색깔을 보는 거죠. 우리 마음에 물들어 있으면 한 가지 색깔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코하고 배꼽을 일직선으로 하시고 혀를 입천장에다 붙이시면 인맥과 동맥이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오가는 생각을 주시하는 것은 최의 상근기, 저 선방 스님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선 아픈 데로도 한번 주시를 해보세요. 제가 저 파타야 바닷가에서 하루는 이거를 주시해 보는데 아무것도 느낌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시해 보는데 하루 저녁은요 막 1000만 마리의 개미가 무는 것처럼 저를 물어뜯는데, 정말 개미가 물어뜯나고 보다가 실패했어요. 그날 밤은 얼마나 억울한지 그때. 그랬으면 더 빨리 났었을 텐데. 어쨌든 질병을 양약으로 삼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저절로 병이 걸리면 없어지고, 이제 눈 떠도 됩니다. 뭐 강의 시간인데 제 얼굴 보면서 해야죠. 시청자님들 눈 뜨세요 이제. 여러분,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질병에 걸리면은 여러분들이 꼭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교만심이 사라집니다. 탐욕심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정심주로 낚은 것은 제가 웬만한 소감소체, 작은 감기, 작은 뭐 치 나오는 거 정도, 작은 치한 거 뭐 먹고 여기가 좀 약간 답답해서 안 뚫리는 것 같은 건 눈을 감고 들여다보면 낯선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우리 부모님이 그 쌀 2가마니 팔아가지고서 저의 폐결핵도 고쳐줬다고, 저 어렸을 때 폐렴 걸렸는데 저 충청남도 추부면에 가가지고 쌀 2가마니 값을 바꿔가지고 폐병도 낫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제가 사실은 고맙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요. 그런데 정심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노력도 그렇게 필요 없어요. 간절한 마음도 필요 없어요. 너무 간절하면 욕심이 많아요. 그냥 어린애처럼 들여다보면 되는데, 제가 8년 전에 한국에서 모 방송에서 쉬운 한번 텔레비전 강의를 하는 가운데, 뭐 이름을 밝혀도 됩니다. 이분은 밝혀도 좋다고 이미 허락도 얻었고, 이자, 철자, 원래 환자분의 이름을 밝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화니까. 그리고 이분도 제가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대구문화방송인가 어디서 초청강 강의했을 때 이분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간증이죠. 우리 불교에서는 자교의 죄를 참회하고 고백하고 보름달이 떠오르는 날 하는 행사를 자자라고 하던가 뭐 잘 잊어먹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어쨌든 간에 이철현 씨라고 하는 분이 저 마카오인가 홍콩인가 어딘지 까먹었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세상에 다이빙돼서 뿅 떨어져서 신혼 자기의 이 몸짱에다가, 그리고 자기 부인 앞에서 자기를 보여주려고 뛰어내렸는데 물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분이 와서 얘기하시면 더욱더 실감이 날 겁니다. 제가 그때 대구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1시간 40분 강의했는데 이분이 20분 강의했는데 사람들이 더 놀래더라고요. 사실 나와서 강의를 하니까. 전국에 계신 우리 불자 여러분,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종교가 같거나 다르거나 우리 국민 여러분, 지구촌의 시청자 여러분, 정심주라고 하는 방법은 너무 세수하다가 고만지기보다도 쉬워서 믿질 않을 뿐이지 역대 모든 선생들이 해왔던 일입니다. 제가 이걸 권유하게 되는 데는 작은 감기나 작은 치한 거, 제가 하도 떠들기 좋아하니까 목이 잘 쉬는데 그래도 이렇게 버티는 것은 정심주한 덕택인데, 세상에 이런 마비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입살이 보살이라니까요. 왜 입살이 보살이냐? 이철원 씨가 고백을 하는데, 선생님, 제가 사실은 그 유명한 듀엣 가수 중에 한 분, 강암흑이라고 하는 분이 같이 묵었습니다. 어디예요? 병원에요. 왜요? 그분도 무슨 사고로 인해서 하초가 다 마비가 된 분인데 자기가 같은 병동에 있었대요. 네? 하초를 하나도 쓸 수가 없대요. 소대변 다 받아내고. 그런데 어디서 말총머리 길른 사이비 도사 같은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뭘라고 떠들긴 떠드는데 처음에는 듣지도 않았대요. 꼭 하는 꼬라지가 어디서 그냥 수다스럽고 말하는 게. 근데 어느 날 인연이 되려면 그래요. 인연이 되려면 참 인연법이라는 게 희한해요.
인연이 되려면은 어느 날 저거 말 같은 소리 안 하다 그날따라 제가 전국에 불치병에 도전하시다가 지금 그냥 체온이나 재고 하루에 혈압이나 재고 그냥 일손 놓고 계신 분들 제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들 역대의 선가의 정심주. 첫 번째는 족심주. 발바닥을 들여다봐라. 발바닥을 들여다보면 거기 용천혈이라고 있거든요. 그래 발바닥을 눈을 감고 두 개를 동시에 들여다보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이것도 잘 안 돼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 번째는 단전주. 단전은 뭐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까지 있는데 이 상단전은 남자들이 들여다보면 좋대요. 여성들은 좋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최고 상근기는 아픈 자리에다가 마음을 정하고 머물러라 이거예요. 마음을 머무는데 뭐 힘이 들어요? 근데 처음에 힘들겠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기도 척추가 마비되는데 근데 이판사판 고패팔판 더해 육판 엎으면 개판 두드리면 빨래판 이왕에 망가진 인생 한번 다 희망도 버리고 절망도 버리고 부처님 말씀하시되 절망밖에 없는 사람 오로지 원망만 남은 사람 누구 때문에 식당 때문에 대중보살님들 때문에 이러면은 병 안 나서요. 때문에 하는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나는 뭐가 될 거야. 할 수 있어. Yes I can. 글쎄요. 불교가 다른 것은요. 희망 좋아요. 절망보다는. 근데 부처님 말씀에 요거를 뛰어넘는 사람이랬어요. 희망을 초월한 사람. 절망은 뭐 때문에 올까요? 희망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절망과 희망은 동전의 양면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희망을 초월한 사람들이 있다. 며칠 전에 불교 텔레비전에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야 정말 법문 들었어요. 아니 그 짧은 말 안에 그렇게 감격스러운 말이 있을까? 듣기지 하면 그 뜻만 얻고 보면 우리 경허선사께서 한 말인데 듣기 지하면 그 뜻만 얻고 보면 마음심점이 되고 가중한담이 시중에서 얘기하는 가중한담이 한가롭게 하는 농담이 상전법륜하고 아이고 요건 나중에 깔아드릴게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냥 따라서 하세요. 듣기 지하면 가중한담이 상전법률하고 나중에 깔아드립니다. 여러분 그 뜻만 얻고 보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한가로운 농담 유행가사 음담패설 안에도 법륜이 있다고요. 법륜 예? 그 안에도 법의 수레바퀴가 있다고요. 그러나 실어었냐면 말 끝에 읽어보면 용궁장경이 일장매어라 용궁의 장경이 한바탕에 잠꼬대다 이거예요. 우리가 조그만한 실없어 보이는 문자 하나에서 뜻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분한테 진짜 가까이 계시면 곡차례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을 이룬다는 말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어불성설이다. 본래 내가 부처기 때문에 지불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소대스네. 야, 무슨 말을 했더라고요. 본래 여러분 자체가 부처니까 희망도 가질 필요 없고 내가 난데 뭐하러 소 타고 나서 소를 찾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의지를 하느냐고요. 구속스럽게. 내가 본래 그런데 그러니까 나를 확실히 믿는다면 그러니까 자성법 자성성 내 자신이 부처인 줄을 알고서 확실하게 신심을 가지고 희망도 버려요. 왜 내가 희망 자체인데 왜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깨어서 들여다보시라고요. 이야 이게 답답하니까 진짜 희망도 안 가지고 절망도 안 가지고 약간 코믹하게 네가 어디서 왔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먹었냐? 그래 같이 살래 일생 동안?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사실은요 들여다봤는데, 이분이 자기가 꼬리뼈까지 들여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느 날 엄마 엄지발가락이 움직여 봐 한번. 그러니까 야야야야야 엄지발가락이 움직인다 얘기야. 이게 웬 떡이냐? 엄마 그건 떡이 아니야, 내 발가락이야. 그러더니 살살살 살아나가지고요 충청북도 단양에서 길가에서 만났는데, 여기 저 여성 수강생도 계시기 때문에 증인도 계세요. 제 앞에서 덥죽 졸아나는 거예요. 부부가 와서. 이철현 씨 지금 열심히 한의학 공부 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여러분들 질병이 걸리거든 일단은 옛날하고 비교하지 말고 원인이 된 것도 찾으려고도 하지 말아요. 저한테 공부한 오행 침서부터 뭐 여태까지 음양관도 다 까먹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도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질병을 걸리거든 그거를 약으로 생각하라. 아까 호정은 아나운서가 그때 뭐라고 읽었나? 질병고로서 양약을 삼아라 그랬죠? 나는 화가 났어요. 왜 나는 한의사인데 양약이라고 그러나? 그런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자가 나 참 무식해서 이게 왜 양약이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병고로서 좋은 약을 삼아라, 이런 한문입니다. 자, 오늘 보왕산매론 얘기 딱 들으니까 가슴이 시원합니다. 질병을 걸림으로써 당해라 이게요. 그러나 거기서 배우면 되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교만이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지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양약이 어디 있어요?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보왕산매로로 운을 띄는 바람에 제가 준비한 것이 지금 사실은 딴 건데 근데 어떻게 하다 이 얘기가 엮어져 가는지 모르겠네. 벌써 30분이 지났다고 뒤에서 지금 난립니다. 올리면서. 여러분들, 우리 경락에는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반으로 작용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공부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리듬 중에 첫째, 둘째, 3개 리듬이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는 요괴라, 애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해라, 세 번째는 무유해라,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식구사론에 나오는 얘기인가 하여튼 제가 옛날에 저 남산에 있는 대원정사 불교대학교를 좁게 다니다 말하는데 그 동창생 스님들 안녕하신지, 동창생 보살님들, 거사님들, 청신사, 청신녀 여러분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네요. 그때 저기 광화문에서 떡볶이집 거기서 자주 만났던 분들. 그런데 그때 이걸 들을 적에 조금 어렵게 해석했습니다만은 저는 대중 여러분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주에 관한 욕망으로 해석합시다. 1차적인 욕망. 마음을 우리가 잡아 족치려면 마음의 소절을 먼저 알아야 잡아 족치죠. 옛날에 깐디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날 그 어머니가 와서 아이고 우리 딸이 너무 설탕을 좋아하는데 설탕 좀 끊어달라고.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 와라. 일주일 있다 가니까 한 달 있다 와라. 한 달 있다 가니까 석 달 있다 와라. 석 달 있다 가니까 그 다음에는 6개월 있다 와라. 그러더니 6개월이 지나니까 그때서 깐디, 인도의 성자 깐디 선생께서 끊어라 얘야, 설탕은 좋지 않다, 이빨이 썩는다 그러더니, 아이 보살님 화딱지 나잖아요. 처음부터 얘기하지. 6개월 동안 왜 설탕을 먹여? 존경하는 깐디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깐디가 뭐라고 그럴게요? 내가 설탕을 좋아한다. 내가 끊어보니까 6개월 걸렸어. 그렇죠? 여러분, 예? 마음을 뭐 다스려라, 마음을 고쳐라, 뭐 말로 그렇지만요, 사실 마음 다스리기 힘듭니다. 강사도 다스려 가면서 혹은 실패해 가면서 넘어져 가면서 하는 거지, 다 다스렸으면 뭐 벌써 도인이게.
특히 저는 부모님도 제대로 섬겨내지도 못하고 불효자식인데 특히 학생들한테는 애착이 강하거든요. 아들, 딸이 없으니까 그냥 취자본도 잡는데 지나친 애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학생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기 마음속에 그 애착이 있는 만큼 증오심도 생기죠. 그러지 않아도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노래 연습 좀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오현명 씨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부대중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 계시네. 검푸른 바다 밑에서. 아이고, 원본 들려주셔 빨리.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요괴에서 뭔가 모르게 비난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잔물을 호흡하고 길이나 개구리가 그대로 컸을 때 내 사랑하는 짝들과 노상꼬리 지며 춤추며 밀려다니다가. 네, 감사합니다. 오현명 씨 정말 천당에 가셔서도 열심히 즐거운 노래로, 노래 공양으로 우리 천상 보살들을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명태를 기억하시면 바싹 말랐죠. 양명경락을 상징합니다. 마르고 거기에다가 맛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다가 매운맛만 살짝 가미하면 제대로 양명조금기가 나오는데, 우리들의 요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의식주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의 두째 손가락과 두째 발가락으로 흘러들어가는 양명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명태를 연상하십시오. 그리고 매운 명태를 연상하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소주 안주로 좋겠어요? 아니면 맥주 안주로 좋겠어요? 우리 세간 사람들 술 좋아하시죠? 소주 안주로 좋겠어요? 맥주 안주로 좋겠어요? 소주 안주로요? 그러면 소주 안주로 좋다 치면 여기다가 뚱뚱한 사람이 먹는 게 좋겠어요? 마른 사람이 먹는 게 좋겠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음양반이라는 것은, 양명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단 말이고 돈이 없단 말이고 배가 고프단 말이고,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프죠? 바로 수양명 대장경락이 동하는 거예요. 내내 여러분들은 배가 안 고팠는데 불고기 냄새가, 그리고 바깥에다 그림이 맛있거리게 있고, 또 며칠 전에 제가 저기 음식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맛있는 음식, 그냥 프랑스 요리, 일본 요리, 그냥 한국 요리 막 나오니까 별로 배도 안 고픈데 막 허기가 지더라고요. 그 상대적인 배고픔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양명기가 동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고픔, 허기, 재산을 잃었을 때 고스톱 해봤죠? 응? 포카 해봤죠? 예? 순진한 척 안 짓지 뭐, 사실대로 얘기해요. 고스톱 해봤어요? 예, 돈 잃고 좋은 사람 없습니다. 돈 한번 나가봐. 그럼 옆에서 빨리 흔들어라, 피박이다. 여러분들 제사상에 만나서 싸우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재산에 대한 집착, 호사하고 싶은 집착, 잘 먹고 싶은 집착, 상대적인 빈곤감을 불러일으킨 양명조금기도 있지만 사실은 절대적인 빈곤감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한의학에서는 태음경락과 양명경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서서히 우리 여기 전문으로 공부하시는 한의과 대학생들 있으니까 좁게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13번째쯤 되면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될 때도 됐잖아요. 그 다음에 경락에는 뭐냐? 유해라는 건 뭐냐?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고답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요. 그렇죠? 옛날에 고자라고 하는, 고자라니까 이놈이 그런 고자가 아니에요. 진짜 고자라고 하는 유명한 성인이 있었어요. 뭐 성인의 계열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고자라고 하는 분은 인간을 탁 까놓고 인간 먹고 세간이냐 식색이 본성이다 아주 그냥 딱
딱 까놓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아니 까놓고 얘기하면 안 그래요? 우리 먹고 살만하면 요거 생각 안 나요?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집안에서 아주 그냥 폐륜애가 됐지만 너무 밝혀가지고 한때 아이 외국 나가서도 이 60대 이 늙은이한테도 2번이나 청혼이 들어왔다니까요. 이 로맨틱한 마음 없으면 여러분들 무슨 마음으로 살아요 또? 그렇죠? 이걸 끊으라고 하니 부처님 너무 야속하시다. 힘들긴 힘들어. 그러니까 애욕과 은혜는 모든 번뇌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예? 모든 번뇌의 근본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허락을 하잖아요. 결혼이라는 제도로 허가받은 색이죠. 그렇죠? 안 그래요? 자손도 번창해야 되고. 그런데 먹고 살만하면, 그래 이게 주기도 또 희한합니다. 23일, 28일 주기입니다. 여성들의 달돌이 주기하고 묘하게도 똑같네. 요거까지 이왕 내친 김에 시간도 좀 딸리니까 다음 시간으로 미루기로 하고, 23 곱하기 28 곱하기 33 얼마예요? 아니 380점대 한의과 대학생들 막 이런 정도는 탁 나와야지. 양력으로는 저도 계산을 안 해도 옛날에 한의과 대학생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음력으로 딱 60년이래요. 환갑. 왜 환갑인지 알아요? 왜 환갑이요? 언니 왜 환갑이에요? 하필이면 에? 웃음으로 때워 그냥 학교에서 그냥. 여기 한의과 대학교 제 꿈나무들이에요 지금요. 예. 여기 어르신네 한 분은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저보다도 연로하신데 미국의 한의과 대학에서 오셔가지고 사암치법을 배워서 서양에다 개척하시려고 오십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의과 대학교 면허증을 땄는데 제 소문을 듣고 우리 사암치법을 공부하자고 오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23일, 28일, 33일 주기로 곱해보면요 음력으로 딱 60년이래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금년도 어떡하네? 건조하네? 명태 같은 애? 금년도 어떤 애? 금년도는 축축한 애. 미리 얘기했죠. 그리고 바람 분다고 그랬죠. 작년도는 무자년이라고 그래서, 무자년이라서 무라고 하는 것도 화, 자라고 하는 것도 화입니다. 화가 2개 있다고 그래서 천부해라고 그래서 덥고 건조하고 겨울철에 소나무가 다 말라 죽고 수백만 그루가 죽었어요. 그 대신 과일이 달았잖아요. 태풍 폭풍이 있었어요? 없었죠.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쁜 거지 뭘 그래요. 장마 때문에 사람만 안 죽는다면, 축대만 안 무너진다면 한번 장마도 지나갈 만해요. 안 그래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를 바꾸면은 날씨에 장마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장마가 없으면 건조해지기 쉬우나니. 그렇죠? 모든 것을 복이 달린 거지 뭘 그려. 예? 죽음도 알고 보면요 이렇게 돌아가는 원중에 하나인지 알 수 없잖아요. 죽일놈 하면 무조건 나쁜 말인가요? 우리가 어제 생각이 죽지 않으면, 어제 먹은 밥이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새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해결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살아서 우선 먹고 로맨틱한 마음, 그 다음에는 이건 뭐요? 아니 먹고 로맨틱한 마음으로 결혼만 하면 끝나요? 남편이 승진도 해야지. 누구는 대통령도 하는데 만년 계장이 뭐냐? 아이 그래도 돈을 많이 갖다 줘. 아이 돈이다냐? 아이 그러고 나 정력이다냐? 명예욕도 있는 거지, 명예욕. 네? 그래서 여러분들,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이 공평하게 분포가 돼야 인간이 행복하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 지구촌을 쑥밭으로 한번 만들어 놨어요. 왜? 전부 이것만 최고다는 거예요. 그냥 재산만 균등하게 배분하면 돼요. 그러고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만사가 전부 색이래. 그냥 전부 성에서 출발하는 성. 예? 전부 성이래. 프로이드가 어렸을 때 5살인가 6살 때 어머니 젖을 좀 만지고 싶었어요. 어머니 품 안에 자고 싶었어요. 그것도 일종의 촉감으로 오는 촉애입니다. 그렇죠? 감촉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당신이 일로 와 하더니 둘이 방으로 가더래요. 자기가 자꾸 전생까지는 못 가고 뭐 부처님처럼 숙명통이 터졌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맑으면 어렸을 때 생각이 나죠.
조금씩 나죠. 조금씩 나죠. 조금씩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역행 최면을 걸어보니까 그때 그 상처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엄마하고 그것도 뭐 가볍게 좀 쓸어 담아줬으면 좋은데 아버지가 이리 와. 그래서 옆 침대로 데리고 왔을 때 상처가 있은 거를 기억해서 일생 동안 자기가 아버지를 저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때는 애기들 먼저 좀 쓰다듬어 줘요, 보살님들. 알았시오? 이쁘다고 내가 저 좀 만져라 하면 되지. 아니 진짜예요. 엄마 저 오래 만진 애들 지금 눈웃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저기 충청북도 중원군 앙성면 지당리 북성국민학교, 어제도 역사 외우느라고 혼났네 그냥. 거기를 빌려가지고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칠판에다가 막 봉사단은 꺼져라, 나쁜 놈들 물러가라, 너희들은 교육장국 협잡해서 우리 집을 살려고 그러지. 아이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애들이 막 낙서해놓고 보니까 본드 이런 거 그냥 막걸리통 같은 거 이런 게 있고 그래요. 야 큰일 났구나, 이 동네에서 어떻게 쟤들을 친할까. 그런데 마침 한 놈이 들어오더니 야 너도 와. 그러니까 또 한 놈이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저희들하고 마루를 닦으면서. 한 놈은 생글생글 없어. 아유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너 아직도 엄마 전 만지니까 어떻게 알았시오? 야 인마 내가 어떻게 알아는 인마 꼭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니야. 응? 그러니까 옆에서 눈매가 이렇게 하면서 아저씨는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12조로 나와요. 그래서 너는 늘더러 엄마 아버지가 맨날 싸우지. 그러니까 너 몇 번 도망갔냐. 그러니까 12번도 더 도망갔는데. 맞아요 얘는 집에 맨날 없어요. 눈빛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마음은요 눈에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좋은지 싫은지. 그러니까 프로이드라고는 학자는 평생 성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성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평생 성만 연구하다 죽었어요. 아 진짜예요. 이거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서양학자들은요 한 가지만 파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전체를 이해해야지. 그리고 이것만 끝나면 됐어요. 거기에는 지식욕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살님 갑자기 아들이 S대학교 들어갔다, 뭐 요새 한의과대학교 인류대학교 들어갔다 하면 보살님 갑자기 눈에다 힘을 푹 주고 목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소년 등과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제가 몇 살에 학교 들어갔다고요? 만으로 따지면 억지로 따지면 4살이지만 하여튼 5살에 저는 넣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빨리 어떻게 요놈이 뭐 공부를 시켜보니까 잘하거든. 그래 밤 11시까지 열심히 공부시켜줬어요. 근데 또 제가 재미나게 생각을 했어요. 이는 6이던가 이제 다 까먹었네. 어린 놈이 2, 3은 6 이런 걸 하더래요.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국민학교를 3발 자전거 타고 제가 바로 앞집입니다. 그 앞에 가서 이 개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댕기니까 재미나고, 그래도 1등은 못해도 그런 대로 쫓아가네. 재미나니까 밀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꾸 커서 이제 조금 그래도 앞에서 세는 게 좀 빨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좀 목에 힘이 조금 들어갔죠. 예, 어이구 신동 나왔네, 수재 나왔네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그냥 중학교 한번 떨어져 대학교 떨어지는 게 개망신을 당했지만 아니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자식의 출세는 어머니 돈 안 먹어도 뭐 남편 어차피 바람 피우는 남편 없어도 그거 하나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우리는 명역의 화신입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욕에는 우리들의 양명경락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배고픔의 경락 하나 명태만 기억하세요. 명태만. 아 배고픔 허기. 그리고 이것은 태음경락이라서 이거는 배부름의 경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하고 관계 있는 것은 태양경락이라는 건 조금 뭔가 불안하게 작용할 적에 태양이라고 하고, 기분 좋게 소음 군화가 있으면은 섹시한 리듬이 저절로 나와요. 노래도 요런 노래는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아니 사람 간드러지잖아요 이거. 안 그래요? 이거는 거는 전우여시 죄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렇죠? 아니 거기 어디 소음 리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에 힘 들어간 아들이 좋은 학교 들어간 보살님의 목, 그런 것을 우리는 고름경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서 실패했을 때 오는 열등감 혹은 오기 혹은 아주 강력한 반항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소양경락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아까 부황삼별론 얘기하는 바람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경락에 얽힌 우리 유심론, 우리 불교와 함께 경락을 공부하는 시간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회심곡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마음속을 잔잔하게 달래주고, 일심으로 정념은 근학세. 옛날에 비구니 스님 하시다가 소퇴하신 어느 보살님, 구성지게 밤중에 그냥 회심곡 들으면 정말 눈에 눈물이 안 흘리는 보살님들이 없어요. 그냥 남자들도 나중에는 통곡할 정도로 기가 막힌 회심곡을 끝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경락과 우리들의 불교와 우리들의 마음이 만나는 강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동차 시방년